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에서는 각 마을 등으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 장석환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먼저 지금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각종 사건, 사고 등 교통 환경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 사는 공정사회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전문 자격을 갖춘 우리 지도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실천 과제를 도출해서 교통안전문화 교육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안전하여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이바지 않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 지금 이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가 충남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에 이런 지금 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통사고 그 현황을 지금 잠깐 보면은 네.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월 18일 어제 그저께입니다까지 111.4%가 증가를 해서 13명이 증가를 했어요. 네. 작년에 114명이 사망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127명이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 충남에서 203명이라고는 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115명, 56.7%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물론 뭐 교통 시설이라든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다.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그 노인정이라든지 뭐 시니어 클럽, 또 노인대학, 또 요 최근에는 학교 등을 방문해서 교통 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 심화 교육 이런 걸 해서 네.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우리 협회가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 한 3천여 개의 그 노인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교통안전 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점도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이 교통안전 지도사 어떤 분들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작년에도 교통 지도사 양성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교통 지도사들은 퇴직 전후 그 나이 중년인데 교통안전 지도사라는 인생 그 2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최고령화 시대로 된 현 상황에서 네. 노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 전문 그 지식을 함양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처음에 좀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경찰관으로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네. 정년 퇴임을 하고 2016년부터 보령경찰서에 노인 전문 교통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네. 2019년도 4월쯤에 교통 지도사들의 어떤 모임이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제가 이런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 예방은 무엇보다도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피력을 했었고 거기에 모였던 우리 강사들이
공감을 하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아리 모임을 구성을 해서 좀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소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안전지도사 분들이 각 마을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을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들의 이제 교통법규 준수라든가 또 교통사고 발생 사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PPT나 이런 걸로 해서 보여드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간에 또 야간에 또 대중교통 이용 시라든가 또 음주운전의 그 사고의 위험성, 네.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고, 네. 또 최근에는 우리 이제 그 PM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금 많이 학생들한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사들이 좀 교육을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 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교육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요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고,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됐습니다. 물론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어쩌면 나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네. 또 우리가 이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고령 이제 운전자라고 하면 정의를 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은 이제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고령 운전자 65세면 아직은 뭐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65세가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노화에 의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또 특히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고, 네. 또 치매 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보면은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사고 예방에 사고에 또 주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린 또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셨을 때 이러한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지 좀 들어보셨을까요? 예,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압니다. 나이 드셔도 운전한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운전을 해오셨긴 알지만 네.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이라든가 농촌 지역이나 이런 생활하다 보면 또 그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차가 또 그것을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면서도 또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걸 지금 피부로 좀 느끼고 있고요. 네. 또 현장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그렇죠. 지금 물론 뭐 지금 많이 이제 도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 이제 시골이라든가 이게 농촌 지역, 오지 이런 데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구불구불하거나 이게 크지 뭐 좁은 도로잖아요. 거기에 또 지금은 차가 이제 많이 이제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뭐 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뭐 거의 한 집에 뭐 한두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대도시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도 이런 데도 좀 시설 좀 확충하고 네. 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방범등 이런 것도 좀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면 또 그동안에는 어르신들이 보행교육 등을 중심으로 좀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셨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식 개선이나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도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어떻든 쥐는 뭐 전문적인 어떤 저기를 가지고 또 어르신 물론 고령 운전자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안전하게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도 아마 쥐뿐이 아니라 교통 관련 기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네. 찾아가는 활동을 좀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면허를 반납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책을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많이 좀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농촌 지역이나 오지 지역은 아마 그 반납하는 실적이 좀 적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서도 교육을 하면서도 좀 반납하시라고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본인들도 반납하고 싶다. 그런데 시골에서 대체 수단도 없는데 반납을 하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좀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시골은 아직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그 반납이 필요하다라는 건 인식을 하시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또 대체 교통수단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반납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 사업들도 있고 찾아가는 교육도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보면 조건부 면허 제도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운전이라는 게 뭐 아차하면 사고를 낼 수 있고 또 노화라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인지 능력 저하되고 따라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그 면허, 운전 면허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추가적인 대책이 정부나 교통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데에서 물론 문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굴이 되고 시행을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내가 운전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좀 과감하게 좀 운전면허도 좀 반납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고 없는 그래서 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그 강사들이 지금 우리 협회에 소속된 강사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강사들이 15개 지자체에 다 포진이 돼 있고 그 지자체에 있는 그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하거나 또 노인대학도 그렇고 시니어 클럽도 그렇고 또 노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 네, 네, 어린이.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도 참 중요한데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고 또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우리 어린이들 그 새싹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의 그 피해는 사고는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학교 이제 찾아가서 요청하는 학교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우리 협회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그 강사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찰청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통 관련 기관에서 만들어준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가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요. 대개 어린이들은 거기에 맞는 네. 이제 그 도로 건너갈 때라든가 또 등하교 때 그 방법, 사고 예방 방법 이런 걸 좀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사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가 네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사고도 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거의 타고 다니는 그 이동장치가 무면허로 면허 없이 지금 타고 다니고 있고 네. 그 면허 없이 만약에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면 차 사고입니다. 그죠? 차 사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또 강화가 되고 네. 또 어린 학생들이 그런 처벌을 받으면 또 하나의 또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 그 교육청하고 좀 그 협업을 해서 네. 지금 학교 지금 교육을 7월 달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PM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PM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차이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차도로 다녀야 되고 반드시 또 안전모를 좀 착용해야 되고 이건 개인형 1인이 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 학생들 2인 뭐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1인이 타고 다녀야 되고 또 역시 차이기 때문에 뭐 술을 먹고 탄다든가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서도 혹시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러면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가족이 좀 교육을 시켜서 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반드시 지금 말씀해주신 주의사항들을 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네. 또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는 물론 뭐 시설 보강도 좋고 단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식, 교육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식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인정이라든가 어느 이제 뭐 학교라든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 협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좀 지자체나 도에서 좀 확충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이제 그 강사들도 더욱더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사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 지금 언론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셔서 사고를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